소방설비기사 소방전기 일반 과목 2022년 1회 풀이입니다. 4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 B 사이에 주파수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계 A1, A2의 값이 같았대요. 전류계 이 경우 F, L, C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먼저 전류계 A1, A2의 값이 같았다는 것은 전류가 흘러서 원래 각각 분배돼서 흐르는데 L과 C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고 모두 A2, 즉 R이 있는 곳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지금 이 회로는 RLC 병렬 회로인데요. RLC 병렬 회로의 어드미터스를 한번 구해보면 어드미터스 Y는 어드미터스는 먼저 임피던스의 역수들을 각각 더해주면 되죠. 먼저 저항부터 저항의 역수는 R분의 1이죠. 그리고 L의 임피던스는 J-L인데 어드미터스니까 역수를 더하면 되겠네요. C의 임피던스는 J-C분의 1인데 역수 더하면 되니까 J-C 더해주면 되고요. 요거 J로 묶어주면 C-L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전류가 L과 C에 흐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요 허수부가 0이라는 거고요. 허수부가 0은 공진 조건이기도 하죠. 이 허수부가 0인 거 계산하면 C는 L분의 1이 되고 오메가의 제곱은 LC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 되고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47번 그림의 회로에서 A와 C 사이의 합성 저항을 물어봤어요. A와 C 사이라고 하니까요. A와 C는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움직여도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 곳부터 계산을 합니다. A와 C를 두고 가장 먼 곳 B를 한번 볼게요. B 지금 이 R과 R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혹시 캐치하실 수 있으실까요? 요 R과 R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 직렬 연결 계산하면 이 R이죠. 얘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R과 이 R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R과 이 R 병렬로 계산해주면 R과 이 R 병렬이면 R 더하기 2R분의 R 곱하기 2R이니까요. R에는 3R이 되죠. 그래서 3분의 2R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요거 없는 상태에서 여기만 3분의 2R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요. 요 델타를요. Y로 변환하면 되겠죠. 델타 Y로 변환하면 됩니다. 자, 요거 변환하면 이렇게 델타를 Y로 변환했을 때 각각 R1, R2, R3라고 놓을 거고요. R1은요. 델타 형태일 때 저항 모두 더해주고요. 3분의 2R 더하기 R 더하기 R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애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분의 3R이 나와요. R2는요. 분모 똑같습니다. 3분의 2R, R 더해주고요. 양 옆에 있는 애 곱해주면 돼요. R 곱하기 3분의 2R 하면 4분의 1R이 되고요. R3은 마찬가지로 분모 똑같고요. 양 옆에 있는 애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델타 저항 형태를 지우고 이 형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바꿔도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데 가운데 뭔가 가로지르는 저항이 있다 하면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죠?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휘트스톤 브릿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도 R 더하기 4분의 2R 여기도 R 더하기 4분의 1R이고요. X자로 곱하면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그러면 값은 같겠죠? 그래서 8분의 3R이 생략이 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이거 조금 간단하게 변환하면 얘네 지금 요거 두 개는 4분의 5R
요거 두 개도 4분의 5R이죠. 지금 얘도 4분의 5R, 얘도 4분의 5R이니까 두 개 더하면 4분의 10R이 될 거고요. 요거 두 개는 2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하면 위에는 4분의 10R, 밑에는 2R인 이러한 형태의 병렬이 되겠죠. 요거 약분하면 2분의 5 될 거고요. 2R하고 2분의 5R하고 합성저항 계산하면요. 2R 더하기 2분의 5R분의 2R 곱하기 2분의 5R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대략 9분의 10R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48번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 동작은 물어봤어요. 요 잔류 편차라는 건요. 제어계가 정상 상태로 된 다음에도 제어량이 목표값과 벗어난 채로 남는 편차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 동작은 비례 제어일 때만입니다. 나머지는 잔류 편차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49번 그림과 같은 정류 회로에서 아래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이 회로는 지금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인데요. 말 그대로 전파 정류 회로인데 모양이 브릿지 모양이어서 브릿지가 앞에 붙습니다. 여기 앞에는 지금 교류 전원 공급되어 있고요. 요거는 변압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변압기로 전압을 변환을 해서 여기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입력되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잖아요. 만약에 플러스다 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공급됩니다. 플러스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플러스일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지금 양갈래의 길이 만나졌죠. 근데 다이오드는요. 다이오드는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반대편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 다이오드를 흘러서 가겠죠. 그리고 이 다이오드로는 못 가요. 그래서 저항을 지나서 여기 전류 흐르게 되는데 여기보단 아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전압이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형태로.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지나서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나는 다이오드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전압일 때는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지금 이 다이오드를 지나서 저항을 지나서 전압이 더 작은 곳,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이 다이오드, 마이너스 전압일 때는 이 다이오드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이너스일 때 지금 저항에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죠. 근데 플러스일 때도 이렇게 흐르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어요.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나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회로는 이렇게 다 플러스로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림과 같은 정류 회로에서 아래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몇 볼트니에요. 지금 요 V2의 값을 줬어요. V2의 값이 지금 요 형태의 파형이 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래요.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20 루트 2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전파 정류된 요 값도 20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 전파 정류된 회로의 최대값은요. 입력되는 값의 최대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20 루트 2입니다. 53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Y-델타 기동 방식으로 기동할 때 전류 I1과 델타 결선으로 직입 기동할 때 전류 I2의 관계는 물어봤어요. I1과 I2의 관계를 물어봤는데요. 유도 전동기 Y-델타 기동 방식이라는 건요. 기동 시에는 Y 결선을 이용하고요. 좀 안정된 후에 운전 시에는 델타 결선을 이용합니다. 자, 먼저 Y결선에서 요 선전류 I1을 구하면 되는데요. Y결선에는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전류를 구하면
선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상전류 IP를 구할 건데 이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여기가 지금 상전류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상전압이 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I1을 두고요.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을 둬야 되는데 먼저 성간전압을 V라고 두면 Y결선에서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성간전압이 루트 3배 큽니다. 그래서 상전압이 루트 3만큼 작은 거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V가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루트 3 임피던스 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I1은 루트 3 임피던스 V가 된다라고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음으로 델타 결선에서 I2를 구해볼게요. 요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 I2를 구하는데요. 선전류를 바로 구할 순 없고 상전류를 구한 후에 선전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전류 IP는 임피던스 분의 여기도 똑같이 성간전압 V라고 두면 임피던스 분의 V죠. 그리고 델타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아요. 근데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큽니다. 그래서 IL을 구하려면 지금 구한 이 상전압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루트 3V가 됩니다. 요 I2는 그러면 임피던스 분의 루트 3V라는 거 알아냈고요. 이거의 관계가 알고 싶대요. 그래서 I2분의 I1 계산해 볼 거고요. I1은 루트 3 임피던스 분의 V였고요. I2는 임피던스 분의 루트 3V였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임피던스 없어질 거고 V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I2 옆으로 넘겨주면 I1은 3분의 1 I2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요. Y델타 결선의 성간전압, 상전압의 관계,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숙지하신다면 하나하나 풀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54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5.6%이고 회전자 속도가 1700rpm일 때 이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를 물어보았어요. 먼저 유도전동기라는 건요. 고정자에 회전자계가 흐릅니다. 회전자계가 흘러서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회전자가 회전합니다. 안에 고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회전자계를 통해서 이 안에 회전자예요. 바깥이 고정자고요. 그래서 이 고정자의 회전자계가 흘러서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그러면 고정자 때문에 회전자가 회전을 하는데 고정자의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를 고정자 속도와의 비로 나타낸 것을 슬립이라고 합니다. 고정자랑 회전자랑은 속도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속도 차이가 있고요. 하나의 그냥 손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슬립 S는요.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인데요. 이 고정자가 회전하는 속도를 동기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자가 회전하는 속도를 회전자 속도라고 하고요. 고정 속도는 ns라고 표기하고요. 회전자 속도는 그냥 n이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슬립이 5.6이래요. 근데 여기 지금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한 다음에 5.6은 회전자 속도가 1700, 동기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100 넘겨주면 0.056 나올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동기 속도는요. 대략 18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